3월 27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코로나19 금천구 6번째 확진자가 구로구 소재 교인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6번 확진자는 독산 일동 40세 남성으로 24일 검사를 실시해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번 확진자는 6번 환자의 배우자로 33세 여성입니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이 6번 환자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로 밝혀졌으며 지난 22일 교회를 방문했지만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지하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으나 구로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 예배 제작에 참여했던 교회 관계자 150여 명에 대해 전원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 방역당국은 3월 16일부터 동선을 공개했으며 확진자는 자차를 이용했지만 두 곳에서 접촉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산 일동 자택 엘리베이터와 3월 20일 방문한 호남 팥칼국수에서 식사를 해 종업원과 접촉했으며 그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금천구와 서울시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 중입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금천구에서는 3월 27일 오전 11시 기준 4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금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창래 후보, 무소속 차성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후보가 당의 전략 공천을 받아 출마한 가운데 먼저 출사표를 던졌던 같은 당 예비 후보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으로 활약해왔는데요.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민선 5, 6기 금천구청장을 지냈던 차성수 후보는 이번 전략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금천구에서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예비후보는 이해찬 대표와 측근 실세들의 당의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친소관계와 계파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며 총선 이후에 민주당 쇄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간이 3개월 연장됩니다. 대상자는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로 납부 기한은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됩니다. 금천구 대표 축제인 2020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금천구는 위반 건축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합니다. 4월부터 7월 말까지 건축물 위반 사항 4,375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정비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입니다. 구는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조사 기간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금천구는 30년 인상된 노후 하수관로 3.1km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66억 원을 확보해 11월경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공사에 착수했으며 맨홀 정비, 빗물 바지 개량 등 하수시설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천구가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위원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선발은 무작위 추첨으로 총 14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까지며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금천구 소재, 기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금천구청 기획예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통상 2달 걸리던 보증심사 및 지원을 신청부터 입금일까지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제출 서류를 위해
세네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 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합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오부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서울시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다산 콜센터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금천구는 과거 시설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 자립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조사단도 구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이용인 자립 지원 대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 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시는 대상 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했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한 생활 밀착형 도시숲 형성은 노후 경유차 6만 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를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 26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서울 라이브 지원사업 공모를 4월 12일까지 진행합니다. 지원 규모는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 라이브 기획공연, 소규모 인디뮤직 페스티벌 등 3개 분야에서 약 85팀을 선발하며 총 지원금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교예술실험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로 최종 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며 서울 청년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또는 서울 청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 멘토 활동 사례를 공개 모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와 주체적 자치 활동의 성장 비전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입상작을 직접 뽑는 청소년 참여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며 응모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부터 SNS 사용이 활발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으로 상담 및
긴급 신고가 가능한 10대 전용 온라인 창구를 신설합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피해 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 등을 지원하며 법률, 의료, 심리치료 전문 지원단도 구성하고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범죄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과 텔레그램,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고소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진숙, 박세솜,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